저는 이 김건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더 농도는 짙어지는 상황. 이번에 어떤 의혹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수사 상황을 뭔가 문의하는 듯한 내용.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냐고 하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거 믿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수사 지휘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향력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의심되죠. 당연히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모든 이 두 부부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박성재 장관을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 문자를 주고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송경수 중앙지검 송경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좌천됐잖아요. 네. 인사가 그리고 김건희 뭐 디올백인가 그걸 수사하는 수사팀도 해체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좌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고 뭐 했어요? 무혐의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아니 박 장관님 어떻게 장관 됐는지 몰라? 과거 잊었어? 이거 내 사건 왜 처리를 안 해? 빨리빨리 처리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 자체만으로도 잘한 수사가 아닌 게 이게 보십시오. 총선 끝나고 이제 그제서 신용을 한 거잖아요. 네. 당시에 여당이 참패하자마자 전형적인 검찰 수법 아닙니까? 그런 상황적 맥락이고 지금 기소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 정도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못 참아서 장관을 통해서 이런 볼썽사나운 일을 벌인 겁니다. 괘씸죄죠. 아마 이원석 그 당시 검찰총장은 한번 와주시면은 신용만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쪽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괘씸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원석이 또 이중 플레이 할 수 있다. 의심도 할 수 있고. 왜? 윤석열 등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뒤통수 치고. 윤석열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지 않고 박성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이제 검찰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사 조치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사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법률적 지식이 일반 평검사들 이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휘 라인도 자기가 꽉 잡고 있고 자기 지검장의 또 부인으로서 살아온 시절도 있기 때문에 이 법 쪽에서의 어떤 워딩과 명령이 난 명확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철저하게 좀 이용당했나 아니면은 진짜 김건희 V제로를 모시고 살았나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아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랑 통화를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10초간 윤통하고 먼저 통화를 해. 내용은 몰라. 10초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통화를 해요. 근데 그게 뭐겠냐고. 그러면 윤이 민정수석 V제로가 전화할 거야? 전화하면 잘 받아. 여러 가지 상의하면 잘해. 딱 끊었어. 그리고 김건희가 도대체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에서 지금 수사팀 꾸린다는데 이거 뭐냐고 좀 알아봐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또 한 15분 이상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앞뒤가 다 보고를 받은 거야 자기 사건에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좋아. 네 사건이니까 그건 네가 전화했다 치자. 김혜경, 김정숙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경쟁자였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자기 라이벌 제거. 아니 그리고 그때 즈음에 실제로 그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 같은 것들이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수사로 번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죠.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 건 같은 경우는 뭐 언제 거야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타지 마을 가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옷 빌려 입었다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언제 얘기야? 갑자기 나와서 저희도 놀랐어요. 갑자기 저게 왜 나와 이런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게 김건희의 질투심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JTBC가 오늘 이제 단독 예고를 이미 해놨는데 김건희가 심지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일컬으면서 사건이 2년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보도를 예고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김명수까지 자기는 또 왜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빨리빨리 조사하라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대법원장이었으니까. 뭐야, 척천 뭐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명수한테 언론에 명시된 그 김명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박성지한테 연락한
일시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김명수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해 8월 23일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근데 굉장히 교묘한 거는 어떤 상황이냐. 김건희의 말처럼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뒤 3년 6개월 묵힌 사건. 그 얘기는 뭐냐면 맞아요. 처분을 하는 검사도 애매하니까 놔둔 거거든요. 이걸 조사할지 말지. 네. 그런 사건을 왜 갑자기 조사하게 됐는가. 그 연원이 김건희라고 한다면 이건 영부인의 엄청난 혐의.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요. 국정개입. 이게 최순실, 박근혜 버금가는 일인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게 수백 가지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김건희의 습관성 국정농단 행위들이 남편의 고위 검사 시절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때 이제 스폰 받았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때도 이미 수많은 전화 또는 남편이 전화하다 부의자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받아서 우리 남편 이야기 들었죠? 이번에 우리 회사 뭐 일하는데 아시죠? 눈치껏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 친윤계 중에 친윤계를 한동훈 전 장관을 내쳤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송경호 검사장 우리가 인사났다고 하지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친윤 검사 중에 친윤 검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자기 와이프 조사한다니까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라는 거는 김건희를 위해 존재했는가라는 본격적인 의문에 부닥치게 되는 거고 내란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것도 하물며 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김건희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명태균 황금폰도 12월 4일 날 공개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가 되면 국회에서의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가 없다.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200명 이상 이렇게 찬성표가 나오게 되면 내가 법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다 때려잡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게 결국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정해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내 임기 동안 막더라도 내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은 수사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임기가 끝나지 않는 상황은 뭡니까? 군사 독재자가 돼서 영구집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두환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이제 명태균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박성재가 창원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 이꼴 김건희 의혹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영부인 수발을 들 정도면 박성재가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쯤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겁니까? 추측의 영역인데 그 우리 주말에 출연하는 박모 성태 실장 있잖아요. 성태박. 그러니까 박성재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분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 지인의 지인이 법조인인데 김건희로부터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하실래요? 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할 생각도 없는데 그 제의를 대통령도 아니고 왜 여사가 왜 하냐.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따지고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명한테만 했겠냐고. 하다가 박성재가 걸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윤통한테 오빠 내가 법무부 장관은 내가 추천하고 내가 임명할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자기 도장만 찍어. 왜? 내 사건 나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지시 잘 이행하는 사람을 내가 법무부 장관 추천할 테니까 그냥 임명하면 돼. 당신은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거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거지.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해도 간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장관한테 아까 얘기를 해요. 여인영이 국회에서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잖아요. 고압적인 태도하면 빠지지 않은 공직자가 바로 박성재라는 인물입니다. 박성재 심지어 기자들 상대로 그렇게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김건희한테 연락받고 하면서 수발 들면서 무슨 생각했을지가 참으로 궁금해요. 아니 뭐 부의제로 의해서 꼽힌 사람이니까
자기는 뭐 윤석열한테도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욕심이 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 호흡 맞춰주면 다음번 국무총리는 황교안 코스로 간다 내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 2번 기각된 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새롭게 혐의가 추가잖아요. 이게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한 혐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직자 인사, 승진 전보 등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영장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들어요. 박성재 장관이 법조인이고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와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여러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인사검증단 법무부에서 운영했잖아요. 맞아요. 네. 박성재 장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법부의 인사도 들여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쪽에다가 추천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네. 뭐 그런 수많은 의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상황과도 연결되지 않나라고 지금도 저는 의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의 파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길 보면은 임수정 씨가 나이든 남편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가 회사의 어떤 큰 결정을 해요. 아, 그래? 네, 실제로 그 사람 대표인 것처럼 하면서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사실. 술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저는 오히려 술 한잔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오히려의 소통을 그냥 합리적 의심으로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거 V제로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통 한 5시 정도에 장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을 부른답니다. 5시에 부르면은 윤석열은 한 2시간 먹으면 이제 조금 해롱해롱해지잖아요. 그때 김건희가 밖에서 무슨 장관님 잠깐 저기 차 한잔하면 술 좀 깨세요 불러내가지고 뭐 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술 안 먹고 들어오면 혼냈을 것 같아. 왜 맨정신으로 들어왔어? 내가 지금 국정 운영해야 되는데. 자기는 술이나 먹어. 술이나 먹고 들어와. 네. 이랬을 것 같아. 야, 정말로 이런 사람을 아까도 장소장님이나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누가 풀어주려고 했었을 것인가. 쉽게 직위원 재판부가 결정을 하고 결국 대검에서 심우정 당시의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분에 석방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진상도 내란 특검에서 뭔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 최근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당시 이제 회의 참석자들한테 전직 검찰 간부들한테 당시에 이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메일 보내면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죠. 답변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낸 절차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이게 딱 이렇게 보고 보낸 쪽이 특검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써 있으면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조은석 특검을 믿고 여러 가지 제가 검찰 수사를 지금까지 지켜봐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꼭 검사들은 끝날 때 정리벽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고소고발 들어온 사건들을 다 자기가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검사의 가장 결정적인 권한은 재판에 넘기냐 안 넘기냐 기소 그렇지. 불기소 권한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우정에 대한 이런 고소고발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을 누가 형식적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무혐의를 해주면 불기소를 해주면 나중에 수사를 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게 걱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면 이어 바통을 받을 국수본에다 사건을 넘겨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인 게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첩보 수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은 오히려 헌법 존중 TF 이런 데라든가 검찰 과거 사이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검찰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 구교영 기자님 그 김건희 특검 쪽에도 조금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알아도 모르죠. 몰라요? 아니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 방송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 분들이 그 이준호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준수와 관련해서 그거는 별개의 건일 수가 있다.
별개의 건이다. 네,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사람들이 2명이 더 있다. 더 있다 비밀스러운. 그거를 특검에서 조사를 거의 끝냈대요. 그래요. 아 끝냈다고. 네,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그래서 새롭게 한번 들은 얘기네요. 좀 네. 알아보시면은 네, 한번 저희가 네. 총력 취재해 보도록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말을 이어가 보면은 그리고 은밀한 뭐 그게 뭐 주가 조작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다양한 은밀한 국정 그렇죠, 운영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장관 인사를 상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내란 네. 특검은 모르겠지만 네. 김건희 특검은 이제까지 밝혀진 게 저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걸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김건희를? 예를 들면 박성재 장관에게 이렇게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는 처벌을 받는데 그게 정좀 시킨 사람이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법률가가 확실히 아니어가지고 어떤 범죄를 의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옛날에 최순실이 처벌받았던 게 경제 공동체인 것처럼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누가 봐도 한 몸 아닙니까? 그렇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근데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구체적인 형법상의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리고 영부인은 이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또 법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성,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밝혀지지만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뇌물죄가 이제 제일 확실한 건데. 김건희 씨가 정말 더 처벌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맞아요.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가 어디서 뭘 받았느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면 물론 그러면 이제 김건희의 형량은 더 늘어나겠죠. 근데 김건희가 본질적으로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철저하게 법률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